자,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문제 2번인데 2번은 주제가 뭐냐 봤더니 토지의 특성. 근데 이 토지의 특성을 보지 않고도 파생현상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파생현상. 그러면 이 파생현상은 의대에만 있는 문구예요. 부동산 특성과 그 파생현상. 그러니까 10페이지에 5번 논점에 있는 거죠. 10페이지 5번. 10페이지 5번. 자, 그리고 이 부동산 특성과 파생 현상을 딱 보면 일단 먼저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을 말하고, 부동산이 가진 특별한 성질이고, 요걸 우리는 대부분 토지의 특성으로 이해하는 거죠. 부동산의 특성이라 그러면 학자들은 다 토지의 특성을 의미해요. 토지의 특성. 그런데 이 토지의 특성을 두 가지로 나누면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눠지는데, 자연적 특성은 항상 자연이 부여한 특성이에요. 자연이. 그리고 인문적 특성은 인간이 부여한 특성이고, 자연이 부여한 특성, 인간이 부여한 특성, 자연이 부여한 특성, 인간이 부여한 특성, 이렇게 나눠지고, 자연적 특성은 다시 자 부부, 영계 이렇게 네 가지, 그리고 인문적 특성은 용병사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자로는 부부, 영계, 용병사라고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 거죠. 부부, 영계, 용병사. 자, 그리고 최소한 해석을 할 수 있어 줘야 되는데, 앞에 있는 세 글자는 토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뒤쪽에 있는 네 글자짜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요 정도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동성은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고,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인간은 뭐 할 수 없다. 이동시킬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토지의 부증성은 양에 대한 문제죠. 양이 부증,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은 뭐 할 수 없다. 생산할 수 없다. 영속성은 토지는 영원 불멸의 재화이다. 따라서 인간은 소모시키거나 파괴시킬 수 없다. 그 다음에 개별성은 토지는 다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 다 다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토지를 다른 토지로 대체시킬 수 없다. 그래서 요거 사례는 뭐예요? 강남의 토지와 속초, 강원도 속초의 토지는 개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다르다 이런 거죠. 우리도 다르게 보죠. 똑같은 토지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강남의 토지를 속초의 토지랑 서로 대체시킬 수 없다. 이게 비대체성인 거죠. 자, 그런데 인문적 특성은 누가 부여한 특성이에요? 누가? 인간이 부여한 특성이니까 여기는 전부 다 인간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이 부여한 특성이니까. 그러니까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를 인간이 어떻게 써먹는다? 다양한 용도로 써먹습니다. 이게 용도의 다양성이죠. 토지의 용도가 다양하게 이용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은 토지를 병합하기도 하고 분할하기도 합니다. 라는 거고. 그리고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 이걸 우리는 줄여서 인문적 위치라고 하죠. 인문적 위치. 이 인문적 위치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요 정도면 되는 거예요. 요 정도면. 그럼 이제 시험은 전부 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각각의 특성이 만들어낸 파생현상. 자, 요것도 깊은 설명은 다 생략을 할 거예요. 시험에 나올 거. 자, 기본적으로 부동성은 장소가 고정되어 있음을 뜻해요. 장소. 그러니까 파생 현상들이 다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장소랑 연관되어 있어. 그러면 대표적인 장소가 뭡니까?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역. 지역. 자, 지역은 장소예요? 장소가 아니에요? 장소의 개념이 가깝죠. 특정 장소는 하지만 지역은 하나의 장소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부동성은 장소라는 게 연관이 되면 전부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됩니다. 부동성. 그 다음에
임장, 현장. 이게 장소잖아요. 장소. 장소가 중시되는 활동입니다. 임장, 현장. 그 다음에 지역 분석. 우리가 이제 드디어 배웠죠. 이제 익숙해졌죠. 지역을 분석한다. 지역이 나왔으니까 부동성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외부 효과죠. 외부 효과는 암기 코드가 외부 효과. 외부 효과 나오면 우리가 부동성이죠. 이유는 외부 효과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건데 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변화에 고스란히 당한다는 거죠. 내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외부 효과는 부동성에 근거를 하고 있다.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부중성은 양의 문제. 양이 증가되지 않는다. 자, 토지의 양이 증가되지 않는 이유는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산비 법칙의 부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요건 중요치 않고 밑으로 토지의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 토지를 생산할 수 없다라는 건 토지는 희소한 자원이라는 뜻이죠. 희소한 자원. 그러니까 집약적 최유효 이용은 어떻게 암기했어요? 알뜰, 살뜰 잘 이용해야 됩니다. 토지는 양이 늘어나지 않는 희소한 자원이니까 알뜰, 살뜰 잘 이용해야 돼. 이게 집약적인 이용이고 최유효 이용이고. 연상하는 방법은 집약의 찌읒, 최유효의 찌읒 보이면 찌읒이니까 부증성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여기 지금 물리적 공급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물리적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이라는 표현이 섞여서 나온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히 요 놈이 중요하죠. 자, 물리적 공급은 물리적으로 공급되어 있는 토지 양이에요. 물리적으로 공급되어 있는 토지량. 요런 걸 우리는 부동산학에서 지표 면적을 물리적 공급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전체의 지표 면적을 물리적 공급량이라고 하고 이 지표 면적은 인간이 뭔가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증가시킬 수 없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급은 인간이 항상 불가능해요. 토지의 전체적인 양의 변화는. 그런데 이 정해져 있는 이 지표 면적을 인간은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다양한 용도로 쓰죠. 다양한 용도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용도로. 근데 지금 용도적인 공급은 이 전체 토지 중에 어떤 거에 B를 잡고 있어요, 지금? 상업이라는 용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얘가 상업용 토지예요. 즉, 지표 면적 중에 상업용 토지라는 이 양은 인간이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뭐 주거용을 이렇게 용도 바꾸면 상업용은 늘어나기도 하고 요거 또 용도를 다른 걸로 바꾸면 상업용이 줄기도 하고. 그러니까 용도적인 공급이 나오면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야. 요건 항상 가능하다고 나와야 되고. 이게 출제 포인트란 말이에요. 물리적인 공급은 지표 면적을 인간이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 이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용도적인 측면의 토지의 양은 인간이 변화시킬 수 있나요?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도적 공급이 나오면 항상 가능하다. 용도를 봐야 돼요. 용도. 용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거니까 용도적인 공급은 항상 가능하다라고. 이게 더 중요한 표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영속성 하기 전에 자, 부동성은 어떤 게 연상이 돼야 돼요? 장소. 그러면 장소의 대표적인 게 지역 또는 현장 활동 이런 게 떠올라야죠. 그리고 왜 부효과. 그 다음에 부증성은 일단 연상이 찌자가 있으니까 집약적이고 최유효 이용해야 됩니다. 집약 최유효 이용. 그리고 생산을 할 수 없는 거죠. 생산비 법칙의 부정 이런 게 떠올라야죠. 영속성이 이제 암기할 게 많아요. 최근에 열에 7번 얘가 정답이야. 그만큼 얘가 많아요. 여기 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들 보면 일단 요거야. 부동산의 가치는 항상 과거와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가 중요한 거예요. 장래 기대이익으로 가치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 정의는 항상 장래 기대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가 왜 장래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그러면 장래에도 살아 있으니까. 우리가 왜 이 고생하면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장래가 더 길어. 장래의 이익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왜 장래 이익으로 결정이 됩니까? 그러면 장래도 살아있으니까. 토지의 경우는 영속적인 제한이니까. 그리고 또 가치가 장래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장래를 항상 뭐 해줘야 돼요? 예측해줘야죠. 예측.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장기적인 배려가 나오면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는 거죠.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죠. 장래 기대이익으로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더라도 가치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디로 무조건 짝대기 가야 돼요. 영속성으로 짝대기 가야 돼요. 가치가 나오면 영속성으로. 그 다음에 자, 영속성은 소모되지 않습니다. 하니까 감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연상이죠. 감가에 감이 딱 보이면 연상 코드가 영감 이것다면 영감. 기억난다? 이거 기억 못 하시더라고 많이. 이게 영감이야. 그러면 영속성 나오면 감가가 부정되는 거죠. 영속적이니까. 근데 영감 부르다가 힘이 빠져. 그럼 영감하고 뒤쪽이 흐려져. 그럼 이게 뭐야 이게? 가치정의란 말이에요. 가치정의 나오면 무조건 영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응 하면 뭐야? 영속성 임대차. 이게 보여야죠 이게. 영속성 임대차.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가치정의예요. 가치는 왜 장래 이익으로 결정이 됩니까? 영속적이니까. 그리고 장래 이익을 항상 예측해 줘야 됩니다. 장기적 배려. 그 영속적이니까 감가라는 개념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이유는 영속적이니까. 자, 이응 이렇게 연상해 줘야죠. 그 다음에 개별성은 토지는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대체될 수 없다. 대체성이 부정된다. 그 다음에 일물일계 법칙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암기했죠. 일물일가. 자,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 수준을 갖는다는 건데 토지는 강남의 토지와 속초의 토지는 같은 토지지만 비슷한 가격을 갖는다. 겁나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일물일가 법칙이 부정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익과 가격이 개별화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의 근거입니다. 그러면 개별성과 관련돼 있어요. 개별이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문적 특성. 자, 다시 한번. 인문적 특성은 크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해석을 할 때 인문적 특성은 인간이 부여한 특성이니까 누굴 중심으로 설명을 한다?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은 다양한 용도로 토지를 쓴다. 병합 분할을 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사회, 경제, 행정적, 인문적 위치가 변한다. 이런 거죠. 그럼 한번 보자고요. 일단 얘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최유효 이용은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최유효 이용은.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장 유효하게, 다른 말로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라는 건데 왜 최유효 이용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두 가지의 근거를 들어요. 그런데 부중성은 특징이 자연적 특성이고 용도의 다양성은 인문적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일단 양이 늘어나지 않는 희소한 자원이죠. 그러니까 이양이면 어떻게 해? 알뜰살뜰 잘 이용해야죠. 최유효 이용. 그리고 보세요. 토지는 딱 하나예요. 토지가 딱 하나예요. 내가 가진 토지는 딱 하나예요. 내가 가진 토지는 딱 하나인데 이 하나의 토지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왕이면 어떤 걸 찾아서 쓰는 게 좋겠어요. 그죠? 가장
효율적인 이용을 찾아서 이용하는 게 유리한 거죠. 이게 토지의 양은 제한돼 있고 양은 딱 제한돼 있고 토지에 쓸 수 있는 용도가 다양하다면 항상 다양한 용도 중에 가장 효율적인 이용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근거가 되죠. 그래서 이게 자주 잊으니까 연상을 제가 해놨잖아요. 일단 찌읒이 보여. 그럼 뭐가 딱 연상이 돼야 돼? 부증성. 그리고 또 운 좋게 뒤가 또 이응으로 시작해. 그러면 인문적 특성 중에 용도의 다양성. 이응이니까 용도의 다양성. 이 두 가지가 근거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병합분할의 가능성. 야, 얘는 31년 동안 딱 한 번 나왔어.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렇게 하나 나왔어. 왜 용도가 다양합니까? 이렇게. 그때 뭐라고? 토지는 말이야 병합과 분할에 의해서 용도가 더 풍부해지는 거야. 요거 하나 나왔어요. 요거. 대충 그냥 그럴듯해요. 그 다음에 요놈이 이제 어려운 거죠. 요놈이.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을 우리는 인문적 위치라고도 한다. 인문적 위치라고도 한다. 자, 그런데 우리는 위치가 나오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하나는 자연이 부여한 위치, 또 하나는 인간이 부여한 위치. 이 위치는 개념이 다르죠. 자연이 부여한 위치는 장소고 인문적 위치는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를 뜻해요.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 그런데 인문적 위치라는 말을 우리가 써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딜 간다. 기억이 나는지 보세요. 마트에 간다. 마트에 가서 커피를 하나 집은 다음에 사장님, 이 커피의 인문적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냥 언젠가 물어보겠지 하고 또 넘어갔다.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인문적 위치라는 게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인데 이게 참 낯선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가격 같은 걸 우리는 인문적 위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가격은 누가 부여한다? 인간이 부여하니까. 그래서 항상 마트에 가서 사장님, 이 커피의 인문적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죠. 그럼 포인트는 뭐냐? 항상 자연이 부여한 위치인 장소는 항상 토지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격과 같이 인간이 부여하는 중요도는 끊임없이 뭐 된다?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논점은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쪽에 장소가 아니라 인간이 부여한 인문적 위치는 항상 변화하는 거야. 저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자연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만 인문적 위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기출을 한번 2번 문제 보자고요. 이 2번 문제가 27회 기출이에요. 27회 딱 2번에 얘가 나왔어. 27회 2번에. 그런데 얘가 조금 어려워. 얘 정답은 찾아요. 자, 정답은 일단 요 놈이야. 자, 부동산 관리가 왜 중요해요? 오래 쓰니까. 자, 우리 왜 아침에 나올 때 로션이라도 바르고 피부 관리하고 나와요? 앞으로 30년은 써먹어야 되니까 50년 이상은 써먹어야 되니까 관리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왜 관리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오래 사용하니까 영속성이에요. 일단 정답은 직감적으로 찾아. 자, 그런데 27의 기출은 어떤 의미가 담고 있습니까? 요거 어마무시하게 잘 나와. 무려 5년 동안 다 나왔어. 27회 기출된 다음에 27, 28, 29, 30 작년까지 다 나왔어. 얘가 어떤 문구가 나왔습니까? 이놈이. 그러니까 부동산 특성에서 우리가 익숙치 않은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본이득, 운용이득 이런 거. 이게 자본이득, 운용이득 그렇잖아. 익숙치 않잖아요. 그래서 잘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 요거 보시오. 요거 자본이득은 가격 상승의 이득이에요. 가격 상승의 이득. 자, 일단 하나 됐고 운영이 가만 보세요. 우리는요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보유기간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 어떤 이득을 얻습니까? 임대차. 그러니까 임대차를 통해서 얻는 이익을 운용이익 또는 영업이익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운용이익, 영업이익, 이게 임대차 이득이에요. 임대차 이득. 그런데 우리가 임대차 월세 얻으려고 부동산 투자하는 건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 가격 상승으로 얻는 이득. 이걸 우리는 자본 이득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본 이득. 자본 이득. 요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보세요. 이런 거예요. 부동산의 가격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항상 가격 상승이라는 자본 이득을 얻습니까? 그러면 얘는 금방 소모되는 자산이 아니니까 기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가격이 떨어지면 기다려. 그럼 올라. 부동산.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근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놈이 딱 봐야 돼. 이거 보셔.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아. 왜? 토지는 영속적인 제한이니까. 따라서 뭘 기다릴 수 있어? 가격 상승을 기대해서 매각을 미룰 수 있습니다. 아니, 가격 상승을 기다릴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거의 100%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떠나서 자본 이득 이런 표현이 나오면 가격 상승의 이득이고, 가격 상승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산이란 말이에요. 부동산이. 그리고 가격 상승의 이득을 왜 자본 이득이라 합니까? 그러면 가격 상승의 이득을 얻으려면 일단 뭐 해줘야 돼? 소유해야 돼. 소유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본 이득을. 자본 이익 하면 그냥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얻는 이득이니까 가격 상승이에요. 요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냥 뭔지 모르지만 자본 이득, 가격 상승의 이득, 자본 이득, 가격 상승의 이득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가줘야 된다? 영속성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가격 상승이라는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요 뒷문장이 요걸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 요게 두 문장이나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나와요. 자본 이득이라는 게. 자본 이득이라는 게. 자, 이렇게 돼 있다. 요게 이제. 근데 요것도 충분히 맞출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단돌이 하는 의미에서 오른쪽에 기출 몇 가지만 보자 이런 말. 오른쪽에 기출. 자,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어. 주의해야 될 내용. 주의해야 된다. 주의 안 해도 된다. 주의해야죠. 근데 여기는 지금 위치가 딱 보여. 지리적 위치, 인문적 위치. 그러면 지리적 위치는 장소니까 뒤쪽이 뭐라고 나와야 되고, 고정되어 있다고 나와야 되고, 인문적 위치가 나오면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라는 인문적 위치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떠올라야 돼요? 사장님, 예, 인문적 위치가 얼마가 됩니까? 가격 같은 게 떠올라야 돼. 가격. 가격과 같은 인문적 위치는 뒤쪽이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나와야 되고,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물리적 공급이라고 돼 있고 4번은 용도적 공급인데 시험은 항상 요놈이 나온다면 요놈. 용도적인 측면의 공급. 용도는 누가 만든다? 인간이. 용도는 인간이. 그러니까 용도적 공급이 나오면 인간이 항상 공급할 수 있다 없다? 용도적인 측면의 공급은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런 것만 실수 안 해주면 된다. 이런 것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는 전부 다 뭐예요? 단순한 암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주의할 게 이제 풀이 요령이야. 부동산 특성과 파생 현상은 절대 심오한 뜻을 묻지 않는다. 단순 암기 주제다. 그러니까 키워드를 보면서 빨리 맞추는 거야. 외부 효과가 보이면 부동성이라고 돼 있는지 봐.
외부 효과가 나오면 부동성. 뭔가 열심히 분석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역이 보여. 장소 개념 아니에요? 장소 개념. 그러면 부동성이 있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임장, 현장, 장소 개념 아니에요? 부동성이라고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키워드다 이런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달리 노동이나 생산 부위를 투입해서 재생산할 수 없습니다. 생산할 수 없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재생산이든 그냥 생산이든 뭔 상관이 있어요. 나는 재생산이라고 되어 있고 또는 생산이라고 나오면 의문을 갖는다 안 갖는다? 뭔 상관이 있어. 재생산이든 열심히 생산하든 대충 생산하든 생산할 수 없다가 포인트인 거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거 주의. 이런 것들 나오면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게 뭘 뜻하는지. 2번 주의.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수요자 경쟁이 심화된다. 이게 이해만 하셔야 돼요. 부증성이라면 양이 제한되어 있다는 뜻이야. 양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양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면 제한된 양을 차지하려는 누구 경쟁이 치열하다? 그렇죠. 소비자들의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소비자들. 항상 양이 제한되어 있으면 그걸 차지하려는 소비자의 경쟁이 치열한 거죠. 그리고 집약, 찌읒. 최유효 찌읒. 보면 찌읒 부증성.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영속성. 자, 영속성 하면서 뭐가 탁 보여요. 미스터곡 두 글자. 가치. 그러면 영속성이에요. 가치, 영속성. 그 다음에 감가. 감가가 배제된다. 감가가 배제된다. 그러면 영속성, 영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감. 그 다음에 소모를 전제로. 자, 요거 보셔. 이거 질문이 너무 많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봐야 돼. 이건 출제자의 의도를. 자, 이게 딱 보니까 이게 보여. 이게. 그리고 없다가 보인다고. 그러니까 생산을 할 수 없구만. 생산할 수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부증성이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 부증성이라고. 야, 부증성은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달리 생산할 수 없어. 이게 키워드잖아요. 부증성은. 양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생산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얘는 생산이 딱 보여. 그리고 없다 그래. 그러니까 부증성이라고 하는데 X라고. 자, 여기 요 박스는 의미 없는 박스 문구야, 얘가.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이야. 이렇게 읽어줘. 이거 안 읽어도 된다고.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이 소모를 전제로 하는 사고가 적용되지 않아.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소모되지 않으니까. 소모되지 않으니까. 영속적이니까.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사고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소모가 포인트야. 소모가. 생산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출제자가 다양한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모를 전제로 하는 투자 이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소모를 전제로 하는 금융 이론, 소모를 전제로 하는 개발 이론이 적용되지 않아. 이렇게 뭐든 집어넣을 수 있는 건데 우리 헷갈리라고 뭘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냥 생산이라고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함정이 빠지면 안 돼. 얘의 키포인트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 왜? 소모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돼.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 요 놈이야. 요 놈. 소유이익 나오잖아요. 소유이익. 이게 소유이익이 무슨 이득이야? 소유함으로써,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득. 이게 자본이득이란 말이야. 이게 자본이득. 이게 가격 상승 이득이란 말이야. 그리고 사용이익이 이게 임대차니까 운용이익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같은 표현인지를.
자본이득, 소유이익. 자, 소유이익 나오면 자본이득이에요. 소유함으로써 부동산을 소유해서 얻는 이득이 뭐 있어요? 자본이득이죠. 가격 상승의 이득. 가격 상승의 이득. 사용하면서 얻는 이득은 임대차, 운영이익, 영업이익이고. 이게 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게 같은 표현. 자, 그 다음에 개별성이 나오면 항상 부동산은 표준화가 어렵다. 그 다음에 개별성은 대체 가능성이 낮다. 개별성은 서로 다른 거니까 대체될 수 없는 거죠. 이게 대체 가능성이 낮아요. 자, 요거 표준화. 부동산의 표준화라는 게 뭡니까? 표준화.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표준화. 또 상품의 표준화, 부동산의 표준화. 상품의 표준화, 부동산의 표준화. 그럼 항상 제가 이렇게 던졌어요. 소주 이렇게 말을 하면 머릿속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녹색의 병이 떠오르잖아요. 콜라 하면 이런 식의 콜라병이 생각이 떠오르고 피트병이 이런 걸 우리가 상품이 규격화되어 있다, 표준화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품은 소주면 소주, 콜라면 콜라 이렇게 뭔가 규격화되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표준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물건으로 취급되니까 표준화가 되어 있을 수 있다 없다? 표준화 시킬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상품이 전부 다 다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표준화가 어렵다는 건 부동산을 표준화 시킬 수 없다, 규격화 시킬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제가처럼 형태가 다 다르게 존재하니까. 이해했다? 잘 나온단 말이에요. 자, 표준화가 어렵다 그러면 개별성 이렇게 가져야 돼. 그 다음 2번은 일물일개 법칙이라고 암기하는 거죠. 일물일개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인문적 특성. 최유효 이용이 나오면 앞쪽에 아무거나 나와도 돼. 일단 찌으시니까 부증성이 나와도 되고 이응이니까 용도의 다양성이 나와도 되고. 자, 그 다음 요놈이요. 여기 지금 이제 기출인데 여기 기출인데 요 사례를 두고 두 가지를 찾아내라는 거야. 요 사례에서 실제 기출은 두 가지를. 인근에 공원이 들어서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요거 갖고 인근에 공원이 들어서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 형태가 부동산학에서 너무 많이 나와. 이 형태가. 일단 이게 보여야 돼. 인근에 공원이 들어오자 가격에 부동산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럼 무슨 효과요? 외부 효과란 말이에요. 외부 효과. 이게 떠올라야 돼. 외부 효과. 외부 효과. 그리고 외부 효과와 관련되어 있는 건 부동성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보여야 돼. 또 하나가. 인근에 공원이 들어서자 부동산에 영향을 받았는데 뭐가 올랐다? 가격이 상승했대. 가격이. 그러면 가격을 우리는 사장님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사장님 인문적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인문적 위치,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가 변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야. 일단 여기는 지금 뭐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외부 효과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격이 변했다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은. 그렇죠. 가격에 지금 키워드를 두고 있잖아요. 가격.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했다. 가격이 변했으니까 인문적인 위치,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가 변한 것을 의미하구나. 이렇게 지금 적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근 기출 몇 개만 보자. 자, 조금 전에 어떤 분이 교재를 사시던데, 자, 어떤 기출 교재든 상관없어요. 최근에 요새 보니까 강의를 기출 특강을 들으시는 분은 요 교재를 구입하시는데, 기출 특강을 듣지 않으신 분은 그렇죠, 다른 교재를 많이 사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방문각 교재의 특징은요, 우리 합격 예상 문제지 말고 방문각 교재의 특징은 항상 하단에 정답을 표기해놔. 정답을. 왜? 정답이 없으면 아주 전화가 미친듯이 온답니다. 이게 뒤쪽에 전화가 있으니까 너무 정답 보기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답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싫으신 분은 애 땡땡도 사고 해 땡땡도 사고 무슨
또 뭐 메가 땡땡도 사고 자기가 스타일에 만든 기출 문제집을 사요. 왜? 기출 문제가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출 교재에 어떤 거든 들어가 있어요. 풀어본다는 게 중요한 거야. 풀어본다는 게. 근데 이제 3, 4월 특강을 들으신 분은 요거 있다 이런 걸 지금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기출 스스로 내가 다른 교재로 기출을 풀다가 잘 안 풀려.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 요새 제가 재미 붙인 게 있어. 요새 제 카페 같은 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요새 재미 붙인 게 이렇게 문제를 딱 하나 풀면서 찍어서 줘. 그럼 제가 스마트폰으로 이 문제 해설해서 카페에다 올리는 거 여기 취미 삼았다고 이게. 그러니까 질문 줘. 그럼 제가 바로바로 해설을 해드리니까 이게 그런 방법을 찾아내셔야지. 자, 일단 봐요. 26회. 딱 뭐 물어봤어요? 영속성. 영속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집약적 이용 보는 순간 아니야. 부증성이니까. 영속성이죠. 자, 요놈이 요놈이라고 요놈. 생산이로 인해 부정성이 하고 오신다 이런 말이 이게 내 말은 27회 기출. 자,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인데 여기에 포인트는 재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모를 전제하는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왜? 소모되지 않으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 영속성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 보이네. 영감. 감가 나오면 영속성. 니은은 오른쪽이에요. 이거 함정이란 말이야 이게. 예.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 임장. 아유 장소니까 부동성. 부동성. 지역이니까 부동성.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일물일가. 그러면 일물일개니까 개별성. 애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을 장기 배려하게 만들고 토지의 가치 보존력을 우수하게 합니다. 이건 영속성이고. 영속성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보여야 돼요. 자, 제가 몇 분 만에 풀었어요. 10초 안 돼. 그러니까 이 부동산 특성의 이런 문제를 그렇지만 50초씩 1분씩 끌고 간다는 건 이건 목적에 맞지 않단 말이에요. 집약이 나왔으니까 너는 X야. 그리고 소모 나오면 영속성의 가능성이 커요. 소모를 전제하는 이론 감가가 적용되지 않아. 영속성. 옳은 지문이고. 임장활동 나오면 부동성이죠. 장소니까 X고. 그 다음에 일물일가 나오면 일물일개 개별성이고. 그 다음에 장기 배려합니다. 그리고 뭐가 나왔어? 가치 두 글자 나왔잖아요. 가치 보존력이라고 되어 있지만 가치 영속성이고. 요 정도 속도로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잘 보죠. 이제 몇 회야? 난리 났다고 30회. 이거 반드시 맞춰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빠르게. 자, 어마무시한 함정이 이제 나왔어요. 자, 기억. 개별성은 토지 시장을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여기 함정을 하나 준 거야. 뭔 말인지 몰라. 이건 함정을 준 거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에서 선택형이니까 정답을 찾으라는 거야. 자, 부증성 집약화. 너는 맞았어. 임장활동 부동성 맞았고, 감가 나왔으니까 영감하고 맞았어. 이렇게 왔어요. 기억 아니 니은 디귿 리을이야. 근데 정답을 봤더니 이게 아니래. 이게 아니고 얘가 맞대. 일단 이게 아니래. 어디가 틀렸냐는 거야. 감가 나왔는데 영속성. 그러니까 요새 출제자들이 이게 지금 부동산 학도 중개사법처럼 지금 문제를 내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 평가사 시험에서요 개수 문제가 몇 개 나왔습니까? 5개가 나왔어. 중개사법에서나 나오는 개수 문제가 세상에 질 떨어지게. 중개사법 우리나라 시험 중에 가장 질 떨어지는 시험입니다. 형태가. 그러니까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실수를 유도하는 시험이에요. 실수를. 그래서 중개사법이 어렵단 말이에요.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고. 고득점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올해 평가사 시험에서 개수 문제를 냈는데 개수 문제도 어떻게 내냐 그러면 6지문을 줘요.
6지문. 그리고 옳은 것을 찾으세요 하면 보통 한 두세 개, 서너 개는 맞아야 될 거 아니야. 6지문이니까. 근데 딸랑 정답이 하나야. 그러니까 시험에 짱이 들어간 사람이 6지문을 닦고 하나밖에 없는데? 불안한 거야. 하나를 찍을 수가 없는 거야. 6개 지문 중에 옳은 게 하나니까. 그러니까 또 봐. 하나 아닌 것 같은데 2개 찍고 와.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그냥 최악의 답답한 시험. 이것도 이런 거야. 영속성은 감가와 관련돼 있는데 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틀렸다 이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영속성은 영원 불면의 제한이니까 감가가 불필요하다. 필요하지 않음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걸 여기를 바꿔놨어. 여기를.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이거 못 볼 가능성이 크죠.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 시험장에서 눈에 탁 들어오면 맞추는 거지만 눈에 못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 감가가 불필요한 거에 근거죠. 감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 왜 틀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놈 하나만 쉬는 시간에 기억을 좀 해줘. 요거는 새롭게 나온 문장이니까 요거는. 우리가 자연적 특성이 있고 인문적 특성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개별성을 넣었는데요. 여기에 다 들어가도 돼. 부부, 영계 다 들어가도 돼요. 즉 이 말은 자연적 특성이 포인트인 거지 개별성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자연적 특성을 주고 시장을 불완전하게 하니 완전하게 하니 그러면 무조건 자연적 특성은 시장을 다 불완전하게 만들어요. 명심하세요. 이건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연이 부여한 특성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다 제약한다. 2글자예요. 2개요. 표현이 시장을 제약한다. 불완전하게 만든다. 시장을 제약한다. 불완전하게 만든다. 그럼 다 옳은 질문이에요. 이유를 한번 볼게요. 이유를. 자, 시장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항상 새로운 물건이 나오고 새롭게 소비가 이루어지고 가격이 항상 결정이 되고 이런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부증성 해보죠. 부증성. 아니 부증성은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니까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시장에 공급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하게 만들고 제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속성을 넣을까? 영속성. 재화가 영원 불면 영원히 쓸 수 있어. 그럼 이게 시장이 돌아가겠어요? 뭔가 달아져야 새로운 물건이 나가고 새로운 물건을 소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속성이 강조되더라도 시장이 불완전하고 제약받는 거야. 그 다음에 개별성. 자, 개별성. 자, 우리는 시장에서 어떻게 물건을 삽니까? 비슷한 물건들을 비교해서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을 하나 선택하는 거잖아요. 비슷한 물건에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별성이 강조됩니다. 그러면 다 다른 애라는 거야. 다 다른 애. 그러니까 뭔가 선택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다 다른 애. 그리고 부동성은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되잖아요. 자, 우리가 콜라를 살 때는 광주에서 콜라를 사든 서울에서 콜라를 사든 똑같은 물건이야. 그런데 부동산은 광주에서 토지를 사는 것과 서울에서 토지를 사는 것과 다르다 이런 말이야. 왜? 지역적으로 시장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부연계라는 자연적 특성은 전부 다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듭니다. 시장을 제약시킵니다. 라고 나오면 무조건 맞는 거야. 요거 주의. 예. 자, 여기까지. 요렇게 하면 또 한 문제야. 한 문제 푸는데 아주 그냥. 자, 10분 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갈 테니까.